전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녹두꽃이라고. 동학혁명, 동학농민 봉기. 18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갑오경장, 갑오개혁이 있었던 그 해인데 조선 왕실이 주도한 개혁이 아니라 아니에요. 일본이 주도한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서 벌써 근대화된 일본과 비슷한 제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 사인하자마자 이제 전쟁이다 해서 그렇지. 선전포고도 없이 청일 전쟁이 많은 분들이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땅에서 저희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금 한참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풍도가 어디냐면 지금 안산, 경기도 안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에 정박돼 있던 청나라 군함에 일본군이 선빵 날려요. 빵! 선전포고 없이. 네. 우리 땅에서. 그때부터 군함이에요? 일본 지금 경기도 앞바다에 정박돼 있던 청나라 배에 일본 군함이 와서 함포를 날려버려요. 우리 땅에서.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청일전쟁이에요. 우리 땅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땅에서 싸우고 난리야. 내 말 욕 한번 해요. 뭐 죽여버려! 러일 전쟁도 울릉도 그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전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도 알고 있어서 일본이 벌써 근대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지금 굉장히 그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았을 거야, 아마. 선빵 맞고 자존심이 있는데 한판 붙자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붙자. 근데 일본은 해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육군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내륙에서 쇼업을 보자 해서 자꾸 일본말 자꾸 쓰니까 형 일본인 같아요. 그런다 그래요. 원하시면 한국 거지. 일본 욕하면서 일본말 쓰니까. 왜냐면 이게 더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일본말 쓰면은. 유니클로 입으신 거 아닌가 검사해봐야 돼. 탑텐노 데스네. 유니클로 데스가.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청나라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평양에서 내륙에서 이 쇼부를 보자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원군이 흥성대원군이 자기가 집권하고 싶은 다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남쪽에 있는 동학군과 그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청나라 군대의 양쪽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요. 남쪽에서 동학 농민군이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청나라군이 내려와가지고 중간에서 일본군을 짜부시켜서 없애버리자. 밀서를 양쪽에 보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밀서가 뽀롱이 나버려요. 일본군한테. 걸려요. 예. 이 할배가 미쳐댔어. 결국엔 나가리 데스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평양성에서 일본군과 청나라 육군이 격돌을 펼치는데 대패를 해버려 청나라군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일본군한테.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대패를 하고 네.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나라는 싸그리다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청나라가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그 후로는. 그래서 일본군이 청일전쟁 이후에 주둔을 합니다. 뭐 많은 군인도 필요 없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만 있어도 무기도 좋고 이러니까 주둔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이 1차가 1894년, 내가 1994학번이에요. 가만보면 딱 100년 전이야,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전봉준 닮았다. 1894년. 환생인 같아요. 아니에요. 1894년이라는 게 사실 내 대학 갈 때 딱 100년 전인데. 학번 나도 그 자거든. 그죠. 그 1차가 아마 봄에 했을 거야. 외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2차 때 다시 전봉준 장군들이 뭐 등등이 다시 또 혁명을 일으켜요. 그때는 이제 일본군들이 강군하고 같이 이제 진압하러 가는 거죠. 그때도 사실은 서울로 이제 한양을 치러 가 이제는 1차 때 우리가 괜히 말 믿고 나가서 자진해산했구나. 이거 믿으면 안 되는데 막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동학 농민군들 중에도 막 좀 파벌 또 많긴 해요. 뭐 그런 강성파도 있고 온건파, 뭐 김계남이다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김계남 맞아요. 네, 온건파도 있고 막 또 이 집강소록 하는데 막 북접, 뭐 남접 이렇게 그 다 달라. 약간 이 전라남도 쪽 사람들하고 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들하고 그쪽이 다 제일 많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한성으로 이제 가는 게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이고 그때는 결국은 공주에서 이제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그게 농민혁명이 좌절되고 전봉준 잡히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2차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에서 총알바지로 우리 조선 관군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조선 관군을 일본군 장교들이 지휘를 해요. 그리고 뭘 갖고 오냐면 게틀링 기관총을 갖고 와.
이렇게 돌리면 드르르르 쏘는. 요거는 뭐냐면 못하겠다. 게틀링이라는 의사가 만든 기관총이에요. 1800 한 뭐 남북 전쟁 1800 몇 년도 결국 이 기관총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서는 기관총 싸움이 되고 막 참호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내가 좀 알기로는 의사가 이거 왜 만들었냐. 의사가 너무 군인들이 전투에서 죽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투에 군인들은 총 하나씩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총을 한 명만 10개씩 20개 들고 있으면 덜 죽겠지라 생각하고 사고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발총을 만든 거야. 더 많은 1분에 막 200발씩 쏘는 걸 만들어. 근데 그 게틀링 기관총이 이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군이 갖고 온 거를 강군이 갖고 있는 거를 동학혁명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결국은 학살을 한 거예요. 뭐 총으로 뭐 쏘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그때 화성총이었거든. 우리 아니면 죽창 같은 거였는데. 안 돼. 왜냐면 그 지금 공주의 우금치라고 우금치 있어요. 전투죠. 우금치 유명한 전투가 전투죠. 정말 비참한 전투였는데 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일본군 장군들이 그것도 소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소령 정도? 엄청 숫자는 잽이 안 돼요. 농민들 전라도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와 몰려오고 있는데 이쪽에 일본군 소자는 겁나 많아 됐으네. 우금치에서 그 당시에는 정말 학살. 시체.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보면 좀비 게임들 있잖아요. 좀비들이 막 몰려오면 소수가 계속 좀비 쏴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전투가 아니고 우금치가 이제 공주 들어가고 공주 들어가면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여서 우금치에 이 매복이 돼 있었는데 형 말했던 것처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지휘관은 사실은 한 100명, 200명 지휘하는 소령 정도밖에 안 되는 소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일본군 지휘관이 관군 얼마 하고 총이 게틀링 기관총, 그리고 스나이더 소총 같은 걸 거예요. 우리 소총은 조총이에요.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방 쏘는 그런 걸로 죽창 들고 이제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조총 특성상 뭐냐면 누워서 못 쏴. 불 붙여야 되니까 다 서 있어야 되고 또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야. 여러 가지로 너무 불리하네. 쟤들은 소총이니까 누워서 이 사격이 가능해요. 또 게틀링 기관총도 있고 밀집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미는 게 목적인데 장난이지 그냥 다다다다 갈기면 다 죽는 거예요 밀집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이건 전투가 아니고 학살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냥 보이는데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 거야. 2만 명인가 뭐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그 당시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와 충청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요. 네. 각 도별로 경상도도 그렇고 황해도도 그렇고 다 일어나는데 황해도에서 특히 이제 그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소년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봉이라고 하면서 자 나를 따라라. 이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를 우리가 가져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했던 소년 장수 이름이 김구예요. 김구 선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동학농민혁명군은 20만 명 이상이 학살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일단 뭐라고 할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네. 일본이 이기면서 청나라는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일단 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조약을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네. 그때 했었죠. 네. 시모노세키 건너가가지고 이홍장이 어떤 공식 정부의 관청도 아니라 뭐 식당에서 보고집에서 중국 무슨 중국집 보고집에서 밥 먹으면 사인한 거라고. 맞다. 우리가 하면 짜장면 집에서 하겠다 그랬지. 패전 사인하러 일본까지 왔는데 어디? 정부 공식 청사도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 단골 식당에 가서 사인하자고? 우리 집은 뭐 서울에 있는 뭐죠? 내 좋아하는 짜장면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은 일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먹어요. 그리고 조선도 먹고 요동반도도 일본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타이완도 그때 일본으로 넘어가고. 근데 민비가 그때 왜 죽었냐? 그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을미사변. 을미사변. 1895년도. 요동반도를 일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눈독을 들이고 있냐면 러시아가 러시아. 아니 우리가 지금 시베리아를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먹어버리면은 이건 곤란하다. 해서 러시아 혼자서 압력을 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세계 나라인데 뭐라고 할까 이거를 우리 공부를 하긴 했는데. 복수. 세계 나라. 세계 나라가 이런 독일이나 뭐 프랑스.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세 나라가
엄청 간섭을 해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뭐라 하죠? 뚜뚜뚜뚜. 일본한테 간섭을 해, 새끼들이. 세 나라가 간섭을 한다. 뚜뚜뚜뚜. 유비 관우 장비. 뚜뚜. 3. 나라? 유비 관우 장비. 나라, 세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3. 유비 관우 장비. 무슨지. 삼국지예요. 세 나라가 간섭한다. 3. 삼국 삼국 간섭. 삼국 간섭? 간섭. 네. 삼국 간섭? 우리 역사책에 배운 삼국 간섭이거든. 삼국 간섭이라는 거 처음 배웠어? 들어보나 이거를? 그런가? 배웠다고? 삼국 우리 간섭부터 학교에서 안 일본이 가르쳐준 철수를 해요. 것 같은데? 철수. 일본이 요동을 점령했다가 어. 삼국 간섭 때문에 어. 철수를 또 해버립니다. 봐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단 혼자서 일본에게 그 압력을 넣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프랑스랑 독일을 합쳐가지고 세 나라가 같이 일본 보고 요동반도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는 게 삼국 간섭이거든요. 간섭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간섭한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네, 그래서 일본이 그때 빡돈 게 뭐냐면 아 씨발 빠가이로 축샷 저거는 발라버리 진짜. 저 새끼들 야 진짜 씨발 막. 이 삼국 간섭 이후에 로일쟁 또 일어난다니까. 어. 그래서- 가만 안 있지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혼자 상대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근데 일본도 지금 막 이겼지만 막 전쟁 끝난 상태잖아요. 청일전쟁. 그렇지. 러시아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프랑스나 독일까지 못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나중에 두고 보자. 음.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놔두고 가요. 너희들 들어와서 머리 쳐먹어라. 요동반도 토해내. 토해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걸 딱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민비. 민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똑똑해. 머리는 잘 돌아가. 아, 잘 들어가는 거에. 고정 지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이 동네 짱 누군 것 같아요. 지금 고정은 야 청나라 아이가? 일본 아이가? 야, 이 아 이거 바보 같은 게 고정 같은 진짜 커피나 마셔 가베나. 딱 보고 있을 때 여보, 지금 청나라를 발라버린 일본이 러시아한테 쩔쩔 못 매잖아. 그럼 이 동네 짱은 러시아야. 러시아한테 붙자. 그래서 일본이 민비를 죽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어. 일본 공사를 완전 개무시해버리고 어. 러시아 쪽에 붙어버려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지금 요동반도까지 잃어버렸는데 어렵게 청일전쟁을 치러가지고 먹어버린 조선까지 또 러시아한테 날아가게 생겼네. 이거 주동하는 애가 누구니? 딱 보니까 저 민비라는 여자예요. 민비야 민비. 저거 안 되겠다. 쟤를 없애야지 모든 게 다 심화가 되겠다. 해서 일본말 쓰시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1895년에 을미사변 민비 시해 사건 이 일본 낭인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낭인이 이제 떠돌이 무사들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그 민비 시에 경복궁에 쳐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동경대학교 법대를 나온 변호사들, 신문사 사장들 다 이래요. 낭인들은 별로 없어요. 직업이 그래서 그렇지. 정치 세력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들로 비하면 극우 세력, 우익 세력. 그러니까 쟤 누구지?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 존경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공부 엄청 많이 한 일본 내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아니야. 자기들은 굉장히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뭐 허준호가 나오잖아. 그 여기 영화 보면 허준호 깡패 같이 해가지고 누가 민비냐고 그래 목 빼고 맞아, 누가 맞아, 조선에 맞아. 공부. 허준호 같은 사람이 허준호 욕하면 안 되나? 왜? 허준호 같은 사람이 말고 정말 공부 잘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치인이 될 사람들. 엘리트. 아니 그리고 저번에 한번 우리 얘기한 같이 민비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낭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칼 들고 그러니까 궁녀의 옷을 갈아입고 튀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 상황에서 무슨 나는 조선의 국모다. 에이, 난 그거 진짜 아니라고. 옷 다 걸렸었더라도 전 아니에요. 아니 옷 다 갈아입고 전 조선의 상궁이에요. 이렇게 아니 옷 다 갈아입고 궁녀 옷을 갈아입고 튀려고 하고 있는데 아나타나 나마요 난데스까? 이름 뭡니까? 전 조선 일본말 저 김씨인데요. 저 이씨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덜덜덜면서 나는 와다시와 조선의 국모 됐어 못한다니까 그거. 아니 그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 약간 그 미화시킨 거지, 미화시킨 거지. 소설에 소설에 나왔던 극화된 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극화된 거예요. 그거는 뭐. 약간 민비가 시해되면서 일단은 러시아 쪽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제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고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러시아 쪽에 붙자 해서 몰래 가마타고 잠깐만 이것도 맞춰봐야 되는. 자 몰래 가마타고 지금 정동에 있는 문화체육관 네. 경향신문사 뒤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버려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내자. 삐삐삐삐라고. 우와! 미션 성공! 왜 악관일까? 어? 왜 악관일까?
치과 치료에 아관. 아. 러시아를 우리가 아라시아라 그랬어. 아라시아. 아라시아 공간으로 옮겼다고 파천이라고. 파천. 아간 파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굉장히 쪽팔린 얘기가 도망간 뭐냐면 거야. 한 나라의 국왕이 그 나라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외교 공관에 1년 이상 도망간 거예요. 톡 껴버린 거예요, 이걸요. 왜 그 나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러시아 측에 그 요구하는 것이 러시아 군을 좀 파견해가지고 네. 일본과 좀 맞서게 해달라. 이걸 요구를 해요. 1896년일 겁니다. 아마. 그게 쪽팔린 얘기죠, 95년도가 을미사변이고 96년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요. 그리고 곧 있다 로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도 날아가는 꼴이었는데 실제로는 아간 파천 할 때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뭐 막 말 타고 몰래 그 밤에 그때는 아마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게 경희궁인가요? 어디? 지금 덕수궁에 있었을 거야 아마 고종이 덕수궁에서 말 타고 밤에 몰래 갔을 거예요 아마 아관으로 러시아 공간으로. 솔직히 덕수궁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요? 왜요? 나중에 이제 국권을 잃은 다음에 이제 고종이 거기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덕수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편안하게 장수를 누리세요 해서 덕수궁이거든요. 그 덕수궁은 일본 애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덕수궁 돌담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문세 노래였어요? 예. 멜로디가 좀 다르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여간 네.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왜냐면 막 교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했죠. 동학 농민 전쟁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으면은 정말로 처음으로 민중이 맞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뭔가를 이루었을 건데 네. 안타깝게 실패라고 정봉준이 죽기 전에 유언이 뭐였냐면 이거는 아무리 뜻이 커도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여기서 내가 끝인가 보고 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거든요. 전봉준 선생의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 얘기도 하면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컨대 우금지 전투에서 한 200여 명 방위병들이 있었다 그러고요. 관군이 죽인 거예요. 무기를 받아가지고 일본군의 지휘를 받고 우리 조선 관군이 우리 농민군들을 그냥 학살해 버렸어요. 이 말씀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러니까 관군도 죽였고 제일 많이 죽인 게 누구냐는 줄 알아요? 양반들. 양반들도 군대를 형성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군보다 더 무서운 것보다 안 된다는 게 일본군보다 더 짜증나는 게 농민군이다. 너희들이 뭔데 사대부인 우리를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학 농민혁명군을 가장 많이 학살한 것들은 그 당시 사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일본군이 죽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지배계층이 농민들을 죽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투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밀집으로 모여서 죽창 들고 들어가는 사람을 기관총으로 갈겨서 다 죽인 거예요. 소총 같은 거 들고. 네. 상대가 안 되는. 아마도 뭐 관군이나 일본군 쪽에 피해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 농민군은 뭐 집단적으로 다 죽었다고 네네. 보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근대화도 좀 빨라졌지 않겠나. 더 다른 식의 역사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는 상상은 해봅니다. 근데 동학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최시영이 이제 2대 교주였어요. 네. 그 최시영도 사형을 당하는데 3대 교주가 이제 손병희 선생이라고. 네. 손병희 선생은 이제 33인 중에 그분이 33일 이끌었던 민족 대표자의 리더였었죠. 맞아. 천도교.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도 일단 지명수배가 되는데 일단 돌고 하다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근대화 과정을 보고 우리도 근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동학이라는 그 체계가 안 잡혀있던 종교를 천도교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종교로 계승 발전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천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무력투쟁이라기보다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비폭력 투쟁을 자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이끌었고 3.1운동 33위 민족 대표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굉장히 리드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지금 보성고등학교랑 덕성여대. 그리고 그리고 덕성여고 나는데. 어? 덕성여고.
아, 나 풍문용 덕성여 죽 나왔다. 진짜 이거 다도 모르. 나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강북고에 가면 봉황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산 바로 밑에 가면 봉황각이 천도교의 그 교육센터거든요. 네. 그 바로 뒤에 보면 그 손병 선생님 묘소도 거기 있고 그 봉황각이라는 곳이 3.1 우리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33인의 민족 대표들 가운데서 15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북한산 등산 가실 그렇죠. 때 한번 봉황각 들려서 가지고 이 손병 선생님과 천도교의 한번 그 정신을 또 느껴보시면 하나를 이제 시간이 다 저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 갈 다녀오세요. 있는데. 예. 또 하나의 그 동학혁명이 그렇게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지만 그게 남아있던 사람이 나중에 의병 활동도 합니다. 지금처럼 일부는 이렇게 자강을 해서 온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구 선생님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피, 우리의 독립, 의병 전쟁 그 이후에 만주에서 상해에서 또 활동들 그 피의 어떤 근원은 동학 농민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의병까지 가고 독립할 때까지 무장투쟁을 하는 시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왜냐하면 네, 결국은 네.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 건 맞지만 결국 그런 어떤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3.1절이 된 것이 천도교 때문에 그래요. 천도. 아 그래요? 아, 천도교 때문에. 왜냐면 그 고종 임금의 그 장례식 장례식 날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3월 3일이었거든요. 그 3월 3일이었는데 그날 당일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럽다 해서 하루 전날에 하자. 네. 하루 전날이 하필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33인 민족 대표자 가운데서 기독교 대표도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만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럼 3월 2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에 하자 해서 3월 1일에 하는 거예요. 또 만세도 일요일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참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그 물론 실패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의병들의 어떤 시초라고 하셨죠. 그렇죠. 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시초가 되었던 동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 가시면 거기 전봉준 선생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무슨 거기 핫바는 드시지 마시고 한번 들렸다 오세요. 한번. 녹두 좀 먹을게요. 콜. 녹두전은 괜찮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가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수요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떼꾸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